맥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퇴근길에 한 잔 치맥이죠. 불금이면 친구와 한 잔? 이런 것이 맥주이지요. 근데 뭐가 떠오르세요? 상쾌하고 청량한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맥주를 한 잔이 감동과 연결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꿨다는 오비맥주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맛부터 마케팅, 리더까지 모든 것을 바꿨다는데 어떤 변혁과 혁신이 있었을까요?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저희가 가운데 모신 분은요, 오비맥주의 서혜연 부사장님이시고요. 네, 미모의 부사장님입니다. 부사장님이요? 심지어 직급이 부사장입니다. 쉽게 오비맥주의 실세, 실세. 마케팅의 리더, 변화의 선구자, 그렇죠. 서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맥주 맛 뭐가 다릅니까? 어떤 맛입니까? 맛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맥주 맛이니까. 카스라고 하면 다 추억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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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라고 하면은 인지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뭔가 속성에 대한 맛보다는 그 같이 카스 한 잔을 정말 짜릿하고 가장 즐겁게 추억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게 카스의 맛이 다른 맥주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나요?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뭐 50% 예, 이상 예. 그럼 뭐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저희는 경쟁사를 저희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예, 부동의 1등을 지켜왔지만 네. 항상 안주하지 않고 이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고 챌린지하면서 많이 변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가 경쟁사다라고는 감히 근데 뭐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크라운 맥주도 있고 롯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계 맥주들, 수입 맥주 많고요. 상품명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 전체를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50% 넘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롯데와 크라운, 그다음에 외국계 맥주가 다 합쳐도 50%가 안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네요. 어떻게 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해왔습니까? 1등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프라우드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도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제품 스스로 어떤 이미지를 저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변화가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럼 네. 요즘에서 네. 작년에 뭐 이렇게 나왔던 네. 올뉴카스 2021년에 나왔죠. 이거 어디 네. 갔습니까 지금? 저기 저기 잘 있습니다. 예쁘게 잘. 다른 맥주는 안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수입 포트폴리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그럼 한국 맥주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글쎄 한 10%를 갖지 않으면 브랜드로서 존속할 수가 없을 텐데 한국 맥주는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다양한 소비자층, 그 다음에 다양한 순간에서 이제 점점 더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선호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브랜드가 뭐 편의점 이런 데 가보시면은 맥주나 또 기타 다른 주류군의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사실 인앤아웃 브랜드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스 같이 이렇게 부동의 1등을 유지하고 10년 동안 유지하고 그것들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그만큼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고 사실 2, 3, 4, 5등 그다음 뉴 브랜드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은 좀 튀어야 되고 뭔가 좀 자극적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잘 팔리고 있는 1등 브랜드가 이 몸집을 다 바꾸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감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뼈를 깎는 많은 저희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소비자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아주 그 올뉴 카스 이후에 물론 1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훨씬 더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카스 제로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 제로. 제로 제로인가요? 패키지는 이제 맞아요. 제로로 0.0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어쨌든 술은 취하려고 마신다고 저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좋죠. 최근에 저칼로리 그리고 저도수 이런 바람이 좀 불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기자님, 네. 왜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요? 아하. 소비자들은 이제 단지 그 속성의 그 기능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맛과 그 맛에 의해서 오는 느낌, 브랜드의 총체적인 경험을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추억과 느낌, 그 맛에 대한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실제 알코올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좀 즐기고 싶을 때, 편안하게 즐기고 싶을 때 그런 대한 대체제로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예, 뭐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국계 맥주가 국내까지 수입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맥주와는 맛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맥주마다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뭐 정말 유통기한이 없는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맥주도 있고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거는 사실 신선한 맥주가 가장 맛있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결국 라거가 인기가 많은 것이 이유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페어링 될 수 있는 게 맛이 좀 적고 청량감이 좋은 맥주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맥주 자체의 맛이 적어서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 이런 좀 의견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떻게 얘기도 보세요? 있죠. 예. 네, 사실 그런 좀 편견이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음식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좀 급하고 빨리빨리 마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쾌하고 시원한 한 잔, 청량감 중심 맥주를 한국 소비자분들이 사랑하시는 거는 맞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이랑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 게 뭔가 좀 집에서 내가 좀 다른 안주 없이 좀 깊은 진한 한 잔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라거가 아닌 좀 에일이라든지 다른 뭐 밀맥주라든지 이런 제품 라인업을 저희가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맥주 시장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맥주 시장은 굉장히 미래가 계속 밝을 거라고 생각을 더 하고 커질 있습니다. 거다. 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점점 이런 알코올 요즘 보면은 저도수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상황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맥주 카테고리의 시장은 점점 더 긍정적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좀 주류 시장이 좀 침체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경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요즘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좀 다른 조금 더 가격 경쟁점 있고 좀 부담 없이 더 즐길 수 있는 제품 라인업들도 좀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주류 시장의 판도가 다양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전통주, 막걸리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술도 세계화를 꿈꾸는 술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주류 산업에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은 정책들이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거나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으면 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셔도 부사장님이 됩니다. 지금 눈빛으로 저한테 구원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한국에서 현재는 전통주 일부 전통주만 온라인 주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뭐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커머스 주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반면에 이런 좀 스트릭트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분들이 사실 무겁지 않습니까, 주류가.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예. 필요할 때. 그래서 뭐 배달비는 소비자 부담이죠. 갑자기 또 배달이 빠지나요? 그럼 이제 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오비맥주? 사실 저희 안에는 RMCC라고요. Responsible Marketing 이런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등 회사로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지 않고 정말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많은 일부를 또 사회에 많은 활동하고 또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공장에서 맥주 생산을 중단하고 물을 생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도 많이 드리고 보통 주류 광고, TV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좀 극대화된 막 좀 과도한 광고에 그런 것들 광고가 많이 픽션이니까.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과도한 음주를 조장을 하는 마케팅은 내부적으로 못하게 저희가 내부 그런 그 도덕적 규율을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아무래도 맥주 회사가 뭐 제품 이런 차이가 크지만 감성이라면 마케팅의 역할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케팅이 오비 맥주의 마케팅 어떻게 이걸 바꾸셔서 그런 위치까지 가셨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뭐 성장했다는 서부사장님의 신화 같은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마케팅과 서부사장님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목적이 있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카스가 가지고 있는 키 메시지는 진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네. 하루하루 바쁘게 힘들게 사는데 친구들과 가족들과 기울이면서 진짜 이 시간만은 진짜 내 시간이고 아 그게 감동 이야기군요.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힘든 벽도 허물어지고 이런 정말 이 진짜야 카스를 마실 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의 진짜의 시간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희의 그런 모토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간도 진짜죠? 저희가 안 마시기 때문에 진짜가 조금은 예, 아닌 할수 것 없습니다. 같아요. 한 잔 드실까요? 광고 모델로 하시는 거. 이거 진짜 맛있다고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진짜 광고를 자기 욕심이 있으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나요? 자기적이시면 어떡해요? 이 맛이군요. 네. 이 소리가 아닌가요? 맥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메가의 양이 이 거품의 양을 결정해 줍니다. 한 가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잔 하시죠. 이거 거품 많네. 어떻습니까 맛이? 저는 원래 카스를 애정하기 때문에 애정. 제 다이어트 템입니다. 애정 득템. 네. 거의 지금 80%가 거품이신데 예, 이게 어떻게 전- 따르신 거예요? 이게 맥주가 거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처장님이어서 그렇지 팀 막내가 이렇게 따랐으면 지금 회식에서 욕먹을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연초에 저희 혹시 광고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분? 봤습니다. 보셨나요? 새해 광고 캠페인. 네. 진심을 담은 한 잔에 맥주 한 잔 할까 저희 캠페인이 저희가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한테 사랑해 아니면 뭐 동료한테 뭐 잘하고 있어 칭찬 이런 위로라든지 이런 말에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정말 정도 많고 정말 그 좀 무뚝뚝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돌려서 얘기하죠. 맥주 한 잔 할래? 올해 사실 많은 경기적으로도 힘든다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맥주 한 잔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바로 이게 아닐까? 하나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자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올해가 좀 밝고 치열업하고 이렇게 좀 올해 초가 좀 그러니까 이제 으쌰으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좀 가장 성공 사례가 저희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여름에 했던 광고의 타이틀이 진짜 여름 맥주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는 위로의 한 잔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올 한 해 이 코로나 시기에서 정말 다들 힘들어하시는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힘내시다라는 그런 위로의 한 잔. 저희가 진짜 여름 광고라고 지었는데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고 그런 진심, 그런 메시지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셨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의 마케팅, 저희 오비맥주의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로직 앤 매직이라고 하는데요. 로직 앤 매직. 네. 소비자들의 인사이트,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의 그런 센티먼트라고 하는데 느끼는 감성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뭔가 하나의 논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요. 그런 로직을 만들고 그것들이 매직으로 되게끔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좀 크리에이티브로 어떻게 좀 저희가 풀어야 되는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좋은 리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부 사장님을 뭐 네모다 하면 나는 네모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물이다. 네. 물이다. 네. 저 물 같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왜 법? 날 물로 보지 마도 있고요.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해석을 되고요. 해주세요. 네네. 살기 위해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네. 물은 어떠한 컵에 어떠한 모양에 담을 수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고요. 항상 깨끗해야 하고 유지해야 되고요. 사실 이 트렌드, 이 마케팅이라는 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 물같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를 빨리 읽어야 되고 다양하게 다변하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모양으로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부 사장님의 인생처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또 좋은 성과가 나려면요, 좋은 직원들로부터 시작되죠. 그 직원들한테 고마움과 감사 한번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또는 약속 앞으로 팔로우 미 하면 나는 이런 걸 여러분에게 줄 거야.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시죠. 저는 팔로우 미가 아니고 I will follow you로 하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네. 요즘의 소비자들, 요즘의 직원들은 굉장히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맥주 마케팅은 단지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외쳐서는 안 되고 소비자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공감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저희 다양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과 계속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저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귀결이고 블렌딩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팔로우하고 푸시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잘해줄 거야 이거죠? 네. 예. 주류업계에서 이 여성 리더십의 어떤 전범을 보여줬다 이런 평도 있어요. 사실 주류업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의상부터가 달라요. 이 마케팅 분들이 기존 주류업계는 워낙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칼 같은 정장. 근데 되게 자유롭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실제로 지금 되게 많으세요. 팀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어떤 DNA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장, 부장, 굉장히 시니어 매니저들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게 뭔가 남자를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장점, 단점을 잘 보완하고 그것들이 잘 좀 시너지로 서로 같이 융화돼서 원팀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임신을 좀 되게 어렵게 늦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를 가지면서 굉장히 좀 터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많은 회사에서는 좀 임원이 이렇게 육아휴직한 사례도 사실 많이 없고, 그렇게 제가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 가족들은 이 어렵게 가진 아이를 집에서 편안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아이만큼이나 또 저희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제가 그때 올뉴 카스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카스도 제 베이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에 사실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실에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워서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도 정말 여자여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거의 기업 문화 자랑 대회 같은데요?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원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서포트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제가 뭐 여자였기 때문에 주류 회사에서 제가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저는 크게 뭐 버틀넥이 있었다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뭐 그런 느끼진 않았어요. 제품을 내 아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거 뭐 사장님하고 주주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꿈꾸는 오비의 내일, 직원들의 내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오비의 꿈 뭡니까? 목적 있는 브랜드 그리고 단지 내가 이 갈증이 필요해서 아니면 정말 이 맛이 필요해서가 아닌 내 이 기분과 이 순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브랜드들을 키우고 나가고 싶고 소비자들의 실제 니즈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맥주를 드시고 싶어 하니까 적재적소 다양한 상황에도 좀 많은 초이스들이 있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저희가 키워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출시할 뭐 신제품 계획이 있을까요? 탑 시크릿이어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사장 취임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요? 좀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나서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스타트의 날입니다. 카스의 미래 사장을 꿈꾸는 서 부사장님과 함께 오늘 오비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올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다들 많이 그러시는데요. 카스 한 잔이 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비 맥주는 터줏대감입니다. 10년 넘게 국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부단한 혁신의 결과일 것입니다. 헌데 오비 맥주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외국계 기업인지 아니면 부단한 성장을 꿈꾸어서 세계적인 빅 컴퍼니가 되고 싶은 회사인지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마케팅을 잘해서 수성과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맥주의 본 상품을 가지고 승부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과연 꿈일까요? 누구나 한국의 힘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대에 맥주의 꿈 또한 세계를 향하여 호를 날아가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이었습니다.